네, 안녕하세요. 보험돌직구의 김재영 팀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보듬 손해사정 황인준 손해사정사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오늘은 좀 다른 주제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죠? 오늘은 좀 무겁긴 하지만 네. 그 자살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살. 네. 자살도 좀 분쟁이 좀 있죠. 자살 분쟁 건이 많고요. 예. 근데 실제 이제 망인이 된 상태에서 예. 갑작스럽게 이제 이 보험금을 청구를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의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은 아닌가 몇 달 됐죠? 네네. 뭐 간단하게 오픈 가능하신가요? 근데 뭐 지인의 지인분인 건인데 예. 그 갑자기 이제 목매고 이제 사망하시는 건이 이제 발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 치르고 나서 이제 보험금 이제 뒤지다 보니까 사망 보험금이 있는데 이걸 이제 받을 수 있겠냐고 이제 문의가 오신 건이 있었습니다. 그 뭐 쟁점이 뭐였나요? 유가족분들은 이제 망인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셨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뭐 사망하신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답답한 상황에서 이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이제 청구를 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이제 뭐 지급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신 거죠. 그게 생명보험사였나요? 손해보험사였나요? 손해보험사였어요. 손해보험사. 네네. 뭐 제가 알기로도 뭐 생명보험사는 2년만 지나면 네네. 뭐 그런 논란 없이 잘 지급이 되는데 네. 반대로 이제 손해보험사는 네. 상해 사망이죠. 그렇죠. 상해 사망을 좀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네네. 그런 경우가 이제 있을 텐데 네. 그 보험사에서 무조건 부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을 텐데 보험사 논리는 어떤 거죠? 뭐 생보험사 같은 경우는 2년 면책 기간이 있고 면책 기간이 경과하면 이제 사망보험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예. 뭐 가입하고 나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 같은 경우에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제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손보 같은 경우는 자살이 이제 고의 면책 사고이기 때문에 지급 안 하는 게 맞지만 그 정황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본인이 어떤 사망 시점에 정신 상태,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보험금을 이제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걸 딱 들었을 때 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되게 애매모호하게 조금 해석이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에 대해 좀 풀어주시겠어요? 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고 하면은 뭐 판례 근거에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뭐 사망 당시에 어떤 그 분께서 뭐 심한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조현증이라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이제 심각한 경우에 본인이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사망할 수가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어떤 의도 없이. 그런 정신적 질환으로 그렇죠.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 아파트 고층에서 갑자기 뛰어내리거나 이런 사고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거는 정신적 어떤 제정신 상태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사고 내용이세요. 그러면 네. 그 제가 유족이라면 네. 손해보험에 상해 사망 가입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입증했어요. 네. 지급되나요? 이것도 면책이 있나요? 손해보험도? 손해보험 그건 없죠. 바로 입증되면 바로 손해보험 지급이죠. 면책 기간이라는 게 없고요. 교의 사고인 거를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입증하게 하더라도 만약 육아적 측면에서 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어떤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입증하는 뭐 키포인트가 뭔가요, 그러면? 일단은 보통 육아적이라 하더라도 네. 망인의 과거 진료 기록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특히 뭐 정신과 이력들은 개인적이고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 가족한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가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확인해서 입증을 해야지만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할 수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지만 네. 사후에 이제 유족들이 이걸 해결하려면 네. 그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조금 뭐 입증 기록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항상 높게 뛰고 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층도 사실 뭐 어떤 맞습니다. 뭐 많이 자살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유족 입장에서는 원래 자살을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이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입증 할 수 없다. 이거를 이제 입증 책임은
저 유족한테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주제긴 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런 것을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네네. 취해야 될 어떤 뭐 액션 같은 게 중요한 액션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장례를 치고 난 이후에 증권을 보게 되실 텐데요. 대부분 예. 일단 청구를 뭐 하시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진행 과정상에서 어떤 이제 객관적인 부분들을 입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분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서류들을 어떤 뭐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그 판명 받기까지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세요. 단순히 서류만 있어서는 안 되는 네. 건가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주치 소견이라든지 어떤 뭐 자문을 가더라도 뭐 잘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끌고 가야지만 부책인 걸로 또 확인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유족들이 서류를 입수하더라도 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주치 면담이라든가 이런 네네. 다른 절차들이 필요한 맞습니다. 거니까 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네. 영상 보시는 뭐 혹시 뭐 이런 사례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네. 마지막으로 혹시 그런 분들에게 네. 한번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뭐 사망한 거에 대해서는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또 살아계신 분들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사망보험이 또 그분들이 큰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번 부분들 너무 힘들어하지만 마시고 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신청하셔가지고 받는다면 또 본인들 생활도 또 어떤 생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 될 수 있으시니까요. 한번 문의해 보시고 잘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안타까운 상황이지 뭐 그러려고 이제 보험을 또 이게 그렇죠. 가입을 해놓은 거니까 그건 그거고 또 보험은 그렇죠. 보험대로 맞습니다. 처리를 또 잘 해야 더 억울함이나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네네. 예. 오늘 좀 무거운 주제 다뤄봤는데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도움 됐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